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야심작이죠. 대형 SUV 팰리세이드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대형급 SUV는 국내 시장을 겨냥하기보다 북미 시장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북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대형 SUV들의 판매량을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현대차 역시도 이 시장을 그냥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해도 팰리세이드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올 여름부터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디자인을 비롯해서 구성적인 부분, 사실 구성은 현대차가 잘해왔던 부분인데 역시 마음에 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현대차의 야심작 팰리세이드가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쌍용 G4 렉스턴, 기아 모하비와 경쟁하는데요. 사전 계약을 받은 지 8일 만에 2만여 대가 계약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이자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반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로 분류되는데요. 정확히는 미드사이즈 플러스 등급이라고 해서 3열 거주성까지 감안한 준대형 SUV의 위치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팰리세이드의 경쟁자가 더 많지만 국내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닛산 패스파인더, 그리고 향후 출시될 쉐보레 트래버스와 싸우게 됩니다. 디자인은 호불호를 떠나 개성적으로 보입니다. 멋지다, 이상하다를 떠나 이렇게 개성 강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등분으로 나뉜 램프 디자인이 독특하죠. 옆으로 누운 U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 면적도 상당하죠. 참고로 북미형 모델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 U자형 램프가 끊어져 있습니다. 내수용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현행법상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로부터 6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측면부에서도 입체적인 모습이 강조됩니다. 헤드램프로부터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데 로커 패널을 입체적으로 꾸며 다부진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연결된 금속 라인도 경쟁 모델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며 마치 D필러가 없는 것처럼 디자인했습니다. 휠은 18인치를 시작으로 최대 20인치까지 쓰이는데 중간인 19인치 규격이 없습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동일한 형태의 리어램프가 시선을 끕니다. 리어램프 안쪽으로 독특한 효과가 적용된 보조 조명도 신선한 모습입니다. 테일게이트와 범퍼도 입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 넓어 보이죠? 수평형 대시보드를 통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요. 10.25인치 대화면을 사용했고 그 밑으로 송풍구와 오디오 버튼, 공조장치 버튼, 변속기 버튼, 그리고 통풍 및 열선 버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다이얼과 디지털 모니터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북미형 모델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가격을 높인 추가 트림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산타페 7.4인치보다 큰 9.7인치 크기입니다. 선명도나 정보 전달 능력도 좋은 편이고요.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국산 SUV 최초로 2열 시트에 통풍 기능까지 넣은 점이 특징입니다. 공간은 당연히 넓죠. 여기에 슬라이딩과 시트백 각도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원터치로
시트를 접어 3열 공간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열 시트는 형식적이지 않고 매우 넓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성인 남성도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접었다 펴는 것도 전동으로 이루어져 편의성이 좋습니다. 유아용 시트도 2열에 2개, 3열에 1개를 설치해 총 3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USB 충전 포트는 총 6개인데 각 좌석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2V 및 220V 충전 소켓도 더 있고요. 미국을 중심에 둔 모델인 만큼 컵홀더만 무려 16개를 달았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은데요. 3열 시트가 펼쳐진 상태에서도 509리터 공간을 갖습니다. 3열 시트를 접으면 1297리터로 넓어지고요. 그럼 팰리세이드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운전석에서 말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 뒷좌석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후석 대화 모드가 눈길을 끄는데, 이는 혼다가 오디세이를 통해 먼저 보여줬던 기능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잠을 잘 때 1열 스피커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후석 취침 모드도 신선하죠. 참고로 후석 대화 모드는 최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177만원짜리 테크 트림이 추가됐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됩니다. 12개의 스피커를 갖춘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야 3열 공간에도 스피커가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터널을 진입하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주는 자동 내기 전환 시스템, 원격 시동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산 SUV 최초로 험로 주행 모드가 탑재됐는데요. 진흙, 모래, 눈길 등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륜 시스템인 H트랙이 적용됐을 때 추가되는 기능이고요.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잘 갖췄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등 요즘 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대형급 SUV인 팰리세이드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 팰리세이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한번 해제해 봤고요. 달려볼까요? 현재 모델 아무래도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고RPM까지 힘있게 밀어붙일 때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고 출력은 295마력, 최대 토크 36.2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RPM이 고회전 영역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좋은 수준의 만족감을 전해주는데, 그럼에도 아쉬움을 조금 지적하자면 이 토크 밴드가 너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실용 구간에 있을 때, 혹은
뭐 3단에서 4단 사이를 오갈 때 또는 이제 시속 100km 내외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속을 해야 될 때 다소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산 모델들, 이제 경쟁차들의 경우는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래도 적정 수준의 토크를 만들어내면서 차체를 밀어내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답답함 이런 영역이 별로 없었는데, 이 팰리세이드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팰리세이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현대차, 뭐 기아차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엔진 자체가 너무 고회전 지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상 이제 SUV 쪽으로 엔진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될 경우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낮추더라도 이 토크밴드를 조금 더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일상에서의 편안한 주행을 돕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 향후에 엔진에 대한 이 튜닝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가속을 할 때 이때 답답함이 나온다는 점이 다소 아쉽기 때문이죠. 또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은 한 템포 쉬고 나간다는 느낌이 짙은데, 물론 이제 SUV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 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후에 이제 시프트 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차가 가속되는 만큼 약간 이런 점들을 당겨주면 좋겠네요. 반면 이 변속기라는 부분은 뭐 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8단 변속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 GFJ 변속기를 가져와서 고급형 모델에 썼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뭐 이 값비싼 그런 변속기를 쓰지 않고 이 변속기의 기어비를 잘 튜닝해서 쓴다면 별다른 아쉬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어비의 조율 부분, 앞서 이제 3단 4단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기어비가 상당히 길어지는 편인데요. 뭐 3단 4단 5단 이 기어비 자체가 8단에 맞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튜닝을 해준다면 이 답답함 없는 그런 가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엔진 특성 자체가 뭐 재원상으로 보더라도 토크를 높은 RPM에서 끌어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점들을 기어비에서라도 만회를 해주면 이 차를 타고 있을 때 만족감이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팰리세이드 무게도 상당한 편인데요. 일단 무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차는 4륜구동, 또한 제법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다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게를 바탕으로 이 3.8L 엔진이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초 중후반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사실 뭐 배기량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차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특히나 이제 혼다 파일럿 같은 경우가 이 팰리세이드보다 배기량은 조금 적지만 효율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최고 성능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차를 탔을 때의 느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거동으로 본다면 약간은 이 중량감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무게 자체가 약 2톤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체감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를 탈 때처럼, 이제 예전 레인지로버를 이제 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이제 중량감이 약간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팰리세이드가 무게 대비 조금 그런 느낌을 전해준다는 점이 뭐 아쉬움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정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일단 차체가 보여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의 SUV, 사실 이제 DM, 산타페 DM 이후로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TM 역시도 사실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국내 시장을 비춰서 바라보자면
경쟁차들이 사실 그렇게 빼어나지 못하죠. 뭐 정말 오래된 뭐 그 캡티바를 비롯해서 르노 삼성의 이제 QM6 역시도 어떤 그 탄탄한 그런 느낌까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사실 산타페도 그랬었는데 의외로 팰리세이드는 차체 부분에서 전해지는 이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적어도 이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스팟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차체가 비틀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이 차체 자체에서 파생되는 그런 아쉬움이 없었다는 점도 좋았고, 또한 이제 쇼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노면에서 좀 강한 그런 쇼크가 들어오더라도 차체가 어느 정도 방어해내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승차감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승차감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분명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산타페 TM과 비교를 하더라도 서스펜션 쪽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속 영역에서 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전해지는 노면의 쇼크라는 부분이 짜잘하게 계속 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과거에는 정말 부드러운 그런 이제 소위 매니아들은 이제 물침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능을 조금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단단하게 조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실 승차감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타페 DM 같은 경우도 SUV에서 바랄 수 있는 승차감이 아니었고, TM도 사실은 많이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승차감이 많이 나쁜 편인데, 덕분에 사실 소렌토가 더 SUV다운 그런 말랑말랑한 어떤 탄력성 있는 승차감을 보여줘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팰리세이드는 TM과 소렌토의 중간 정도 성향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의 목적 자체, 어떤 달리기 부분, 또한 이 차를 가지고 달리더라도 어느 그 한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서스펜션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특히나 이 차는 최대 8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델이죠. 현재 이 차는 7인승이긴 하지만 최대 8명, 다인 승차 환경을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통해서 이 다수의 승객들이 갖는 그런 만족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각 열에서 이제 기자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3열 쪽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이 미니밴 쪽이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이제 시에나와 비교를 한다면 도요타 시에나 쪽이 3열 부분에서는 나은 만족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2열 시트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데, 판매량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7인승 모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팰리세이드를 구입한다면 7인승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모든 승객이 다 편할 수 없고 굳이 8명이 빡빡하게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맞지 않는다면 7인승 쪽에 2열 만족도가 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시트도 편하고요.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3열로 탑승을 할 때, 물론 이제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시트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3열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이 3열로 이동할 때 8인승 모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때 버튼 하나만으로 이렇게 쉽게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 사실 닛산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도 어떤 이 3열 탑승을 위해서 상당히 고려한 이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팰리세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의 움직임, 어떤 그 거동 특성, 물론 이 차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굳이 이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매우 뚜렷한 그런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4륜구동 시스템의 탄력성과 더불어서 기분 좋은 그런 수준의 마일드한 그런 성향으로 차가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계 영역에 있더라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무게감이 약간 느껴진다는 점은 조금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4륜구동 시스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코너링이나 제가속 상태에서
재빠르게 리어휠로 구동력을 보내줍니다. 에코보드라든지 이런 특정 환경에서는 프론트 쪽으로 최대한 이제 동력을 몰아주어서 연비를 개선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최근 이제 동향에 맞춰서 다판 클러치를 상당히 잘 활용해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현대차에 들어갔던 4륜구동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R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네, 팰리세이드마저 이제 뭐 C타입을 썼다면 상당히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만큼은 C타입이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선 R타입이 되면서 차가 약간 더 예민하게 조정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긴 했는데, 이 차는 사실은 컴포트를 지향해야 되는 모델이죠. 때문에 특히 이제 센터 영역에 있을 때의 이런 어떤 차량의 거동 자체가 너무 좀 예민하다. 물론 이것이 세단이나 뭐 그렇다고 뭐 쿠페와 비교를 했을 때 예민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SUV의 트렌드에 맞춰서 본다면 조금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센터 영역에서의 여유로움을 부각해주고, 네, 물론 고속도 마찬가지겠죠. 이 다른 영역, 일반적인 영역에 있을 때 적당한 이런 수준의 기어비를 구사해 줄 수 있다면, 네, 운전자 중심에서 조금 더 편안한, 또한 SUV를 탄다는 느낌을 조금 더 짙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리스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둔한 편인데요. 반면 재미난 것은 패드를 사용할 때, 이 변속기를 다룰 때 네, 타코미터의 바늘이 정말 절도 있게 팍팍 움직여줍니다. 실제 이 속도 자체, 변속기의 속도 자체가 이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해 줬다는 점, 네, 뭐 폭스바겐 그룹 것을 이제 상당히 잘 벤치마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드네요. 또한 변속기의 실제 반응 속도가 SUV로서는 네, 분명히 빠른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선우 기자가 팰리세이드를 바라보면서 몇몇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주행이나 신기술보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잘못 알려졌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팰리세이드에 물이 샌다는 부분인데요. 셀프 세차기 고압수를 엔진룸 쪽으로 뿌리면 물이 샌다는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이 샌다기보다 물의 압력이 고무 몰딩과 틈을 이겨내고 침입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전을 놓고 사용하는 셀프 세차기 있죠. 일반적인 분사 압력이 700에서 많게는 2000psi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기압으로 바꾸면 약 48바에서 138바의 압력입니다. 전문가용은 4000psi가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려 275바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차기의 고압수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기압이 1일 때 최소 48배에서 138배에 이르는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뿌린다는 건데요. 이것을 엔진룸에 집중적으로 쏘게 되면 그 어떤 틈도 비집고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무 몰딩은 겨우 이 정도로 말랑말랑합니다. 이 고무의 역할은 빗물이나 모래먼지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엔진룸의 열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반대로 필요 이상의 열은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물 자체가 고압 스프레이를 막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엔진룸 옆부분에도 고무 몰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만 덜 아껴 써도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은 무게 관련 이슈입니다. 팰리세이드의 공차 중량이 1870kg 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제네시스 G80이 2톤이 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SUV가 더 가볍냐라는 것인데요. 먼저 표를 보실까요? 산타페 DM, 맥스크루즈, 산타페 TM, 팰리세이드 순이고요. 가솔린 엔진은 각각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2.2 디젤로 통일했습니다. 모두 2륜 기준이고 시트도 7인승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럼 공차 중량을 비교해 볼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75kg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기를 늘리면서 무게를 줄인 신형 플랫폼을 사용한 만큼 구형 산타페나 맥스크루즈와 비교해서 신형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는 각각 10kg씩 증가했죠. 이번에는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은 2톤 안쪽의 중량을 갖습니다. 반면 예전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익스플로러나 패스파인더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죠. 특히 무게가 파일럿과 동일한데요. 미국 IIHS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충돌 테스트 결과를 받았던 만큼
팰리세이드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 무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팰리세이드는 대부분 1.9톤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1870kg의 팰리세이드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소위 말해서 깡통 모델이고요. 어쨌든 이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연비 인증을 받았고 결국 공인 복합 연비를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게 받게 된 것입니다. 소위 연비 인증용 모델이라고나 할까요?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뉴스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는 자료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륜이냐 4륜이냐 휠이 몇 인치냐에 따라 연비 차이가 꽤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약간 더 얘기를 보탠다면 뭐 특히나 이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물을 뿌리면 당연히 엔진룸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일부 차종이 이제 뭐 물이 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고압으로 분사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최근 보면 뭐 스마트폰도 뭐 방수가 되고 하지만 그 방수의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다소 좀 무리한 수준이다. 또한 엔진룸 자체는 어느 정도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내가 작정하고서 이 차를 망가뜨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뭐 룸에다가 정말 고압 분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께서도 어떤 그런 좀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억지스러운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어찌 보면 이제 조회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 사실 뭐 만드는 입장에서야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야 조회수를 최대한 뽑아서 광고 수익을 득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발 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팰리세이드의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최단거리의 제동 능력은 38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테스트를 반복함에 따라서 이 후반으로 가면 4m 이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최대 8인승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제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페달의 조작감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기본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런 성능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다인 승차 환경에 맞는 그런 제동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양을 보자면 이제 그 18인치 휠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그 디스크나 캘리퍼 사이즈를 좀 줄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 20인치 휠 타이어가 과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20인치를 기본으로 넣더라도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솔린 SUV 팰리세이드가 보여주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차체가 상당히 큰 만큼 중앙부의 소음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36dB를 전후하는 정도라면 뭐 고급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좋을 정도인데 전반적인 어떤 승차 환경에서의 어떤 그 정숙성을 본다면 그래도 가솔린 SUV로서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타이어의 성능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순수 타이어의 어떤 그립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현재 이제 미쉐린제 타이어가 쓰이고 있죠. 성능 부분에서 충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차의 무게라든지 타이어의 너비를 감안한다면 타이어의 매칭은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최근 이제 현대 기아차가 과거와 달리 어떤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수입산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컨티넨탈을 비롯해서 브리지스톤, 미쉐린 이런 타이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델 라인업 중에서 좋은 타이어를
꾸준히 잘 찾아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아 K9 같은 경우가 이 컨티넨탈 타이어 중에서도 많고 많은 타이어 중에서도 성능에 걸맞지 않는 그런 타이어를 써줌으로써 이 차의 어떤 안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는데요. 사실 너무 낮은 단계에서 그것도 4륜구동 모델이 뒤에 275 사이즈를 끼우고 쉽게 뒤가 날아가는 모습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대차 연구원 분들께서 타이어를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현재의 프라이머 C 시리즈 또한 이제 브리ヂ스톤의 이 듀얼러 시리즈, 거기에 이제 HP 스포츠 계열로 가게 되면 퍼포먼스 쪽에 대한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차의 어떤 성격에 맞는 구성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20인치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속에서 약간 이런 승차감 저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엔진이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RPM 자체가 650 정도로 상당히 이 소음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이때 약간 느껴지는 그런 진동, 이런 것들만 억제시켜 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은 마운팅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디젤 엔진들도 이 진동이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 네, 의외로 이제 뭐 P레인지나 뭐 이 중립에 있을 때도 약간의 진동이 느껴진다는 점은 향후에 좀 보완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펠세이드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경쟁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크루징에서는 닛산 패스파인더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이제 펠세이드는 이 혼다 파일럿과 유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연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제 뭐 이유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연비를 희생한 만큼의 저속 구간에서의 답답함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약간의 답답함, 토크밴드에 의한 답답함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연비를 높이던 혹은 이 저속에서의 조금 순발력을 높여주던, 네,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현대 팰리세이드. 사실 이제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부터 현대차가 언론 플레이를 비롯해서 뭐 상당수의 뭐 블로거나 유튜버들을 저기 미국까지 초청을 해서 상당히 이제 포장을 많이 했었죠. 나오지 않은 차가 어떻게 이렇게 뭐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로 둔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힘이겠죠. 사실 그런 자금을 동원해서 차를 메이킹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내 시장에는 현대차밖에 없으니까요. 특히나 사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포장에 비춰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차량의 운동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에서의 필요한 이제 승차감 이런 것들로 본다면, 네, 포드의 익스플로러, 특히나 신형 익스플로러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잘해왔던 경쟁차와 비교한다면 몇 가지 것들의 부족함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 도전하는 장르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받지 않았나 싶은 마음인데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비용을 쓰더라도
자꾸 이제 이 어떤 여론을 이렇게 통해서 차를 팔고자 하는 마케팅 전술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여줬던 몇 가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이런 완성도를 올려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뭐 브랜드를 모르는 누가 차를 타더라도 정말 이 차는 최고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려 준다면 좋겠네요. 그래도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시승이었는데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 특히나 뭐 후석 대화 기능도 혼다에서 기능을 이제 카피해 온 것이긴 하지만 혼다의 것은 사실 좀 형식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튜닝 정말 잘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매번 그 뭐 비엄한 사장님만 이렇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대차가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현대차 스스로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튜닝 능력은 정말 최고니까요. 네,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를 만나봤습니다.